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의 제4부 중에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리계는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도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시공간이란 바로 중력장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자장론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도 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장으로 표현되고 시공간도 장으로 표현되고 그럼 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 입자라고 부르는 것은 장이 양자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간도 장이라면 양자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화되면 어떤 종류의 입자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실험적으로 발견된 건 아니지만 중력장이 양자화된 것을 우리가 중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입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종류는 다르지만 시공간도 물질도 모두 장이라면 공과 중도의 이치를 물질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것만으로 물질계가 공과 중도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공의 이치를 말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 깨달음의 의미를 살펴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질계에서 일어나는 양자현상을 살펴봤는데 양자현상은 누가 이성적으로 추려낸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 그런 것이 있음을 알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중성을 비롯해서 양자현상은 모두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관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과설과 광양자설은 물론 이성적 사유를 통해 추려낸 것이지만 그것을 주창한 플랑크와 아인슈타인 자신은 죽을 때까지 입자 파동 이중성이 실제로 자연의 성질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양자론과 달리 시공간에 대한 이론인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이성적 사유와 깨달으면서 온 겁니다. 이런 뜻에서 시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반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순서로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리고 비가역적이거든요. 거꾸로 안 흐르죠. 미래, 현재, 과거로. 그리고 물체의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상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변화와 불변, 가역성과 비가역성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역성이라는 건 뭐 그야말로 거꾸로도 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고, 비가역성은 이쪽으로 갔으면 거꾸로 못 간다는 뭐 그런 뜻이죠.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아주 독특한 일을 우리가 꼽는다면 아무래도 소크라테스보다 이전에 활동했던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를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에페소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이 불이라고 보고서 불은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했냐면 만물은 유전한다. 계속 변한다는 뜻이죠. 아주 유명한 말이 났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결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마 그 태어나서 활동한 시간도 비슷하지만은 부처님과 비슷하지만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말은 재행무상과 같은 뜻일 겁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헤라클레이토스를 비가역성, 즉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정의 발견자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소위 시간의 화살을 발견했다고 보는 겁니다. 단 헤라클레이토스도 변화의 법칙인 로고스는 불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변한다면 그건 우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법칙은 안 변하지만 그 현상은 그렇게 변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반면에 엘리아의 파르메니데스는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란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로지 현존하는 것이며 변화란 환상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모든 진리의 바탕은 바로 이성이며 이성에 의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하고 유와 무를 정의했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는 것이기에 사유대성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 있을 수 없어요. 없는 거니까.
없는 게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정오에 따라서. 그러니까 진정한 실제는 공간이 없는 거니까 실제는 하나로 뭉쳐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르메데스는 하나로 뭉쳐있는 실제를 영어로 the one, 일자라고 불렀어요. 그 진정한 실제 일자는 변할 수 없으며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고 논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하고 분리되어 보이는 세상은 속인들이 감각에 입각하여 얻은 그리스 말 독사라 그러는데 속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파르메데스를 불변의 세계를 발견한 것으로 해석해서 불변의 세계니까 거기는 가역성의 세계, 그러니까 시간의 전개에 맞서서 변하지 않는 그런 세계를 찾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데스는 둘 다 같은 세상을 보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 진리를 추구했으나 둘이 본 것은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헤라클리토스와 파르메데스의 견해를 부처님의 설법과 비교해보면 이성적 사유에 바탕을 두고 진리를 추구하는 서양 철학의 관점과 반야로 진리를 직관하는 불교적 견해의 차이를 아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혹은 있다 혹은 없다라는 두 극단에 의해 미혹한다. 모든 경계를 취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품별에 집착한다. 바로 파르메니스가 정의한 것이 이거네요. 그 다음에 암경, 천탁에 나오는 건데 세간이 발생을 바르게 관찰하면 세간이 없다는 소견이 생기지 않을 것이요 세간이 멸함을 바르게 관찰하면 세간이 있다는 소견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열애는 상주와 단멸의 양끝을 버리고 중도를 취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헤라클리토스가 본 것도 봤어요. 그리고 파르메니스가 본 것도 보고 양극단은 피하고 중도를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변과 변화, 가역성과 비가역성은 시간의 본질과 깊은 관계가 있지만 시간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생각한 최초의 철학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1000년 이상이 지나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아마 대개 1100년, 200년 좀 지나서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시간과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찰을 하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변화의 척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를 지지했지만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물이나 변화와 상관없이 진짜 시간은 흐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고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저것이 다른 장소이고 다른 장소에 놓인 물체는 서로 분리되었다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 볼 때 시간과 공간은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활동하는 무대처럼 느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 양자 얽힘에서 설명할 수 있듯이 분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분리됐다고 공간에 있는 것을 됐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철학이 탄생한 이후 2500년 이상 이어진 질문이지만 그 본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의 개념에 대한 혁명적인 이론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마저도 시공간의 탄생을 비롯하여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주긴 하지만 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비롯해서 인간의 심리와 뇌과학과 아마 생명 현상까지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학으로 한정시켜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살펴봐도 상대성 이론, 엔트로피, 양자론, 우주를 다 고려해도 모든 물리학들의 동호회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향하는 시간의 화살에 대해서 보통 연립각 제2법칙, 앞으로 제 강의에서도 이 연립각 제2법칙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엔트로피 증가로서 설명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지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도 물리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저명한 물리학자가 쓴 책이라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다른 물리학자들도 다 동의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뉴턴의 절대 시공간의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적 관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의 절대 시공간의 개념은 사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이 시공간을 무대로 다른 사물들이 이 무대 위에서 온갖 물리적 사건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라이프니츠의 관계론적 관점은 시간과 공간은 사물들이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론적인 관점은 시간이란 사물의 변화의 척도로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며 사물의 변화가 없으면 시간도 없다는 뜻입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들 사이의 관계가 공간을 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컵이 어디 있냐? 김성구 손에 들려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그물망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서 관계론적인 관점에 의하면 시공간이란 결국 사물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실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관점을 모두 수용해서 중도적인, 불교적으로 말하면 중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대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극단적인 두 가지 관점은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수용하는 이론,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관성계에 있는 두 관찰자가 서로 등속도로 움직일 때 이 두 관찰자 사이에서 시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관성계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받지 않는 어떤 좌표계를 말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관성계가 아니라 힘을 받든 과속을 운동하도 상관없이 임의 좌표계에 있는 두 관찰자에게 시공간이 어떻게 관찰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두 이론 중 고전적인 관점에서, 고전력학적 관점에서 시간의 본질을 말해주는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전력학적 관점이란 말은 양자론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고전력학이라고 한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시공간의 내용은 뉴턴과 라이프니츠 관점 모두를 수용하는 중도적 입장이 있습니다. 즉 사물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공간의 개념은 틀렸고 시간과 공간은 사물의 변화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 양이지만 사물이 실제하는 것이라면 시공간도 실제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중력장이란 바로 시공간으로서 시공간도 고무판처럼 구부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다른 것과 밀고 당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시간의 탄생과 같은 본질을 말할 수는 없고 양자론적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간단하게나마 설명했지만 시간의 본질을 말하려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을 결합한 양자 중력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모두 중도를 말하는데 이 점에서 반야신경은 무척 흥미를 끄는 경전입니다. 반야신경은 공을 말하면서 무고진멸도를 비롯하여 일체 차별성을 떠나 모든 걸 하나의 원리로 묶는데 그게 바로 중도 이치거든요. 바로 상대성 이론이 그런 식으로 두 극단적인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대립된 관점을 떠나 둘을 하나로 묶고 싶다는 원리인데 이렇게 보면 삶과 죽음, 선과 악 이렇게 대립적인 것도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도 우리가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살아서 활동하는 하버드대학교 뇌과학자 제임스 오스틴은 깊은 선정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아의 경지에서 매 순간 현재로서만 살아간다. 이 경지에서는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다. 선과 악을 잘 판단하여 공명정대하고 스스로 윤리적이었다고 여겨질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선과 악을 떠났다는 뜻이죠.
제임스 오스틴이 성곽을 초월한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죠. 꾸준히 이치를 생각하고 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바른 길을 이끌어간다면 반드시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 걷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현세 삶에서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꾸준히 그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14강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공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